네, 3교시 항목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영상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 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영상 문제가 검사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또 두 번째는 영상에 주어졌긴 하지만 초음파 물리를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분간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임상적인 영상을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초음파 지식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영상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좀 어려운 패턴인데요. 영상의 해부학을 물어본다든지 질병에 관련된 문제가 세 번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3교시 영상을 보고 검사 방법인지 초음파 물리인지를 먼저 분간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영상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 풀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간과 담낭 영상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파트가 간과 담낭 파트인데요. 특히 간 구역의 해부학 또는 해부학적 지표를 묻는 문제, 단골로 출제되는 패턴 중에 하나죠. 대부분의 모의고사라든지 이전의 시험들은 이 간구역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담낭 파트 보시면은 담낭 내부에 있는 담석이라든지 용종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패턴들이 있죠. 담석 같은 경우는 자세를 바꿨을 때 이동한다든지 아래쪽에 섀도잉이 보인다든지 용종과 분간할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이 있거든요. 국가고시는 시험이라는 한정된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됩니다. 좀 애매하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나중에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패턴 중에서도 확실하게 분간이 가능한 이러한 패턴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간과 담낭에서 발생되는 인공물의 종류도 출제가 잘 되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간 영상이 주어져 있고 내부에는 낭종이 있는 거예요. 낭종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다면 이 내용은 임상과는 관계가 없고 물리와 관련된 문제죠. 기본적인 허상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영상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낭종이라든지 담석 또는 담낭선 근종증, 간과 담낭에서 발생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인공물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 세동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포탈 트라이어드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포탈 베인이 있고 헤파틱 아테리, 커먼 바일 덕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주행하게 되는데 이 주행하는 패턴에 대해서 영상 문제가 출제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영상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보시면서 내용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먼 바일 덕트 같은 경우는 세븐일레븐의 법칙이란 것도 있습니다. 연관되는 개념까지 같이 짝지어서 내용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분석해 봤을 때는 이 간세동이 이쪽 파트의 출제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항목 보도록 할게요. 최장과 비장 파트인데요. 최장 같은 경우는 최장 자체에 대한 해석을 물어보기보다는 최장 주변의 영상 해석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췌장의 기본 해부학 같은 경우는 머리 쪽, 몸통, 꼬리 쪽으로 간단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반면에 주변 해부학 보게 되면 이쪽에 SMA가 있고 여기 스프레닉 베인이 있고 에이올타, IVC 사이로 지나가는 레프트 레날 베인 등 이 복잡한 구조물이 주변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예상해 봤을 때는 단순하게 췌장 해부학을 물어보기보다는 췌장 주변의 영상 해부학을 물어보는 문제, 특히 혈관 구조물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비장인데요. 이 비장의 검사 방법이라든지 비장이 커진 이유 등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비장은 왼쪽에 있는 장기잖아요. 왼쪽 검사할 때는 왼쪽 신장과 함께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늑간 쪽으로 환자의 자세를 오른쪽으로 돌아눕힌 자세에서 왼쪽 늑간으로 검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비장 쪽에는 췌장 꼬리 쪽이 맞닿아 있어서 비장에 맞닿아 있는 췌장 꼬리 쪽의 해부학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장의 검사 방법과 함께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비장이 커지는 경우에 대한 내용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장이 커져 있는 영상이 주어지고 어떠한 경우에 비장이 커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간경화라든지 만성 간염들 또는 감염성 질병에서 비장의 사이즈가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췌장 꼬리 부분과 함께 비장과의 관계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비장 영상이 주어진 다음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구조물을 물어보고 어떤 해부학적 구조물인지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장 파트랑 췌장 파트 공부할 때는 서로 어느 쪽이 맞닿아 있는지 이런 식의 영상 해부학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 보도록 할게요. 신장 파트 같은 경우는 기초 해부학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레날 코르텍스라든지 메둘라 또 레날 사이너스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이죠. 다음으로는 정상 변이 등이 있어요. 낙타 혹이라든지 또는 말한장 신장 아니면 보상성 비대, 이소성 신장 등 신장에는 다양한 정상 변이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레프트 레날베인 주행의 특징인데요.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최장이 있고요. SMA가 있고 A울타와 함께 옆쪽에 IVC가 있습니다. IVC에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이 구조물을 레프트 레날베인인데요. 레프트 레날베인 같은 경우는 슈페리어 메센테리 아테리와 A울타 사이를 주행하는 이러한 특징을 갖게 돼요. 화살표하고 이 구조물이 어떤 건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혈관 구조물 중에서도 레프트 레날베인 주행의 특징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전립선과 자궁에 대한 문제도 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기초 해부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영상에 주어지고 이쪽이 방광 부분인데 아래쪽에 전립선 구조물이 나타나 있고 어떤 구조물인지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의 기본적인 영상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검사 방법이 대표되겠습니다. 경복부 검사와 경질 또는 경직장 초음파의 차이점을 물어보게 돼요. 이쪽에는 복부 초음파 영상이 주어지고 반대쪽에는 경직장 초음파 영상이 주어진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는 패턴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영상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검사 방법의 차이점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식기와 관련된 문제 패턴은 최대한 기초 해부학에 집중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검사 방법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갑상선과 유방 초음파인데요. 마찬가지로 기초 해부학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갑상선 영상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가운데는 기관지고 이쪽에 식도가 있고 양쪽에 갑상선 옆, 그 주변에 있는 머슬 등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하고 어떤 구조물인지 물어보는 패턴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갑상선과 유방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반복해 보시면서 정상 해석을 익히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검사 방법입니다. 표적성 장기이기 때문에 고주파수를 사용하고 어떠한 탐촉자를 사용하는지 또한 전처치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주파수 검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내용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산부인과인데요. 2교시와 마찬가지로 태아 연령 측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영상이 주어지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측정한 건지 또는 측정한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패턴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2교시 내용 공부하실 때 같이 영상을 공부해 주시면 3교시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일곱 번째 보도록 할게요. 네, 모의고사 출제 패턴을 분석해보면 심장 초음파 영상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분석해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강조드렸듯이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방과 특강 게시판에 있는 내용 참고하셔가지고요. 기본적인 심장 초음파 영상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스캔 영상과 함께 각 영상에서 보여지는 해부학적 구조물이 어떤 건지 이러한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고요. 다음은 기본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심장 초음파 할 때는 어떠한 탐촉자를 사용하게 되고 환자의 자세는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근골격 초음파인데요. 봤을 때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매년 시험 유형이 좀 바뀌어지고 있죠. 한 문제 정도는 출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깨 초음파가 출제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인 영상 해부학만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마찬가지로 방과 특강 게시판에 기본적인 근골격 초음파에 대한 설명 드리고 있거든요. 해당 영상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검사 방법이요. 표재성 장기이기 때문에 고주파수를 사용한다 또는 기본적인 개념들, 전처치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정도 관리인데요. 기본적인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도 관리에 대한 기본 설명은 카페 초음파 중에서도 입문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도 관리 항목이 있는데요.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기본적인 정도 관리 문제는 풀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분석해서 출제 예상 항목들 정리해 봤는데요. 내용 정리 잘 하셔가지고요.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